국민의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당이 없어진 거죠. 민주평화당과 당명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바른국민당으로 예상되는 그 당의 당명을 공모를 했는데 바른국민당이 1등으로 나왔는데 원내대표가 여러한 당명을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 뭐 이런 건가 보더라고요. 안들 중에 하나가 미래당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빵집 이름도 아니고 그러면서 당명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행복한 미래로 뭐 이런 식으로 미래당 뭐. 바른국민당 하니까 생각난 것이요. 네. 착하게 살자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착하게 안 사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자 하거든요. 너무 꼰대적이에요. 근데 제목이. 바른국민당, 바른 국민들은요 다 지금 그렇죠. 우리 정부에 와 있고 민주당에 와 있어요. 바르지 좀 아는 좀 이상한 국민들만 모여 있는 당이에요. 저기가 지금. 니들이나 잘해 이런 느낌 들어요. 제목이 만약에 너나 잘해. 바른국민당이면.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중재파가 5명 있었거든요. 네. 무슨 파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신당, 그러니까 통합신당이라고 부르는 바른국민당 쪽으로 가는 사람이 3명, 그리고 민평당으로 가는 의원이 2명이다. 근데 어제 민주평화당 쪽의 분위기를 보니까 뭐 황주홍 의원 있죠. 황주홍. 네. 황주홍 의원이 나 이쪽으로 갈래 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케이크 불고 난리가 났던데 네. 이쪽 분들이 제가 보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지금 의석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느냐 마느냐인데 넘어올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세 분이 이제 저 안철수와 함께하는 바른국민당으로 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주홍 의원하고 또 한 분이 누구시죠? 이용호요. 이영호 둘이가 이제 평화당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평화당이든 바른국민당이든 이분들은 분당과 탈당의 DNA를 몸에 지니고 계신 분들이다. 어찌 때 되면 탈당과 분당을 하고 새로운 당을 안 만들면 몸이 근지러워하는지. 그래 제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당이 정말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정당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으로 가겠다고 한 3명이 박주선은 국회 부의장이고요. 네. 김동철은 원내대표고요. 네. 주승용은 전직 원내대표인데 이 무슨 의미냐면 주류로서 당대표 안철수와 함께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일단은 배신하기가 좀 힘들어요. 정치적 도의적으로도. 그렇죠. 고리 간다고 배신이고 요리 간다고 배신이고 왜 이러세요? 별로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이건 분석할 의미가 없는 분석입니다. 특히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하고요. 특히 호남민들은 더더욱 관심이 없어하는 대목이라서요. 저는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멀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교훈적으로라도 우리는 그걸 기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네.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기회주의자들의 전형이에요. 당장은 선거가 멀리 있잖아요. 지방선거 빼고 자기들의 밥그릇이 네. 국회의원 선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으로 가서 있다가 결국에는 민주평화당 쪽 분들이 자신감 있게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쪽 지역 정서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자리 보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좋은 데 가서 일단 하고 분위기 봐서 간 보다가 뭐 국민 여론이 호남 쪽에서는 민평당으로 가라더라 이런 소리 하고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론 이분들도 나중에 또 민주당에 또 뭐 이렇게 다시 숟가락 얹어보겠다고 오실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자들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 사실은 말도 안 되니 국민의 뜻이었으면 탈당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2년 전 탈당 정국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 때 그 씨앗이 잘못 뿌려진 씨앗이죠. 그때 그 잘못 뿌려진 원죄적 씨앗이 국민의당이었는데 그 국민의당이 이제 또 2개로 분열되었다가 다시 합치거나 소멸되거나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무슨 당 기억도 못할 겁니다. 기억도 못하고 이제 이거 정치를 불신시키는 건데 글쎄 이제 한때 그 안철수 대표는 다당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킨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의 꿈대로 지금 다당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당으로 지금 당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서 안철수 생각대로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다당제. 다당이 익선이라고 요즘에 새로운 용어죠.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사를 누군가가 차려나가서 비슷한 그 라이벌 회사로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 있어요. 정말 괜찮은 놈이었고 좋게 헤어졌으면 잘 되게끔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보통은. 네. 그러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냅뒀어.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비슷한 경우 많아요. 아, 쟤 나가서 뭐 해봐야 별로 잘 안 될 거야. 왜냐면 걔나 스타일이나 실력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실제로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그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슬퍼요. 그렇죠.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서 그 호남의 의원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우리 당 만들어서 나갈 거야. 우리는 반문이야 하고 딱 나가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언제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몇 명 모으려고 해서 한 명 이쪽으로 온다 그러고 와 박수치고 케이크 자르고 지지율을 보면 5% 이런 상태로 한때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지난 총선에 당선될 때까지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거의 몇 쪽은 못 가고 다시 오늘과 같이 또 다른 분열과 분당이 생기는 걸 보면 역시 정치는 원칙과 정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철수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그때 총선 때 지지를 붙잡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그 대선 때 졌기 때문에 패배한 장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대선에 졌더라도 페어플레이 했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선거 과정도 납득할 만한 정도가 다 섞였었다 그러면 호남이 그렇게 일시에 버리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대한 정당이랄까 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언젠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뭔가 자기들을 잘 포지셔닝 해놨다면 이런 식의 사태까지는 안 벌어졌다라고 보니까 결국엔 장수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리더의 문제가 하나라면 리더를 따라가는 그 밑에 함께하는 그 동료들, 동지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뻔히 리더가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를 중심으로 못해서 미래를 도모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라든가 여러분들이 안철수나 저럴 줄 몰랐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은 다 안철수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리더도 중요하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컷 이용해 먹고는 또 그럼요. 버려. 비열한 그렇죠. 인생이네. 사실은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 나 때문에 국회의원 배치 단 거 아니야? 하면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적어도. 그래서 공동 책임인데 그 공동 책임 속에 또 이걸 나누게 되니까 참 씁쓸하죠. 근데 의원님 좋으시겠어요. 네.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의 그 지역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진 자의 여유라고 언급 안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인기 아이템이라 내가 이 아이템을 방송에서 안 넣을 수가 없는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대답이 짧으시잖아요. 네? 아니 광주에 제가 몸담고 있잖아요. 그래 광주의 바닥의 민심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지금 분당 이 전국 말고 국민의당 시절 때 최근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 얘기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국민의당의 반토막인 뭐 평화당이라든가 또는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건 없는 건데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머릿속으로는 분석이 다 끝나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나이 한 50쯤 먹었을 때는요. 자기들이 정치에서 깨달은 바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있어야 돼요. 민심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태도가 좋았을 때만이 그 사람들에게 민심의 등을 돌리지 않는데 아까 말한 3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알고 보면 그 뭐하는 사람들이 다 기회주의자예요. 우직하게 뭘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동영만 해도 봅시다. 이쪽이 대선 후보였고요. 탈당했다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거치다가 지금 남북관계가 다시 호전되잖아요. 그냥 묵묵하게 국회의원 당선 안 되더라도 이 당에 남아서 대선 때 돕고 그러면 당장 내가 봤을 때 정동영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남북관계 좋아지면 통일부 장관했던 경험들이랄까 개성공단이. 근데 지금 누구도 그 사람을 부르지 않잖아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명박을 뽑았던 국민들 제가 아까 슬프다고 말했던 게 그런 거고 한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주세력의 적자로서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회주의적 근성을 드러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대통령 됐건 안 됐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직하게 가야 되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강기정 의원님 좋아하죠. 우직한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대 정신을 잘 읽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시대에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시대 정신일 건데 그걸 받냐 못 받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당, 지금은 또 다른 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햇볕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또 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어떤 국정 철학을 열어갈 건가도 늘 헷갈려서 장리장략적으로 해석하고 예산의 처리 과정이나 정부 조직법의 처리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늘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볼 때 불안했던 거예요. 국민의당이라 그랬으면 국민이 볼 때 좀 국민을 위한 당이 돼야 되는데 늘 불안해한데다가 그 불안이 못 견디고 좀 쪼개지는 거죠.